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열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원래 상학함수의 활용이라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걔는 수원에서 제일 뒤로 미룰 거예요. 한다 하더라도 그 되게 기본적인 걸 할 건데 그래도 되게 어려울 거고 일단은 좀 이제 3주에 걸쳐서 수열 관련된 걸 할 건데 등차 등비 수열이 오늘 할 거가 기본이 돼야 다음 시간에 시그마를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귀납적 정이라고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시그마가 조금 덜 끝나서 이제 세 번째 주차에 그것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거는 어려운 문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문제수를 보면 88문제인가인데 좀 기본 레벨의 문제들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쫙 푸시면서 정리를 하고 등차 등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타의 수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난이도가 더 높진 않아요. 물론 어려운 게 있어요, 있기는. 그래도 막 극악의 난이도 이런 거는 없다. 그래서 보면 잠시만요. 설명을 간단히 하고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수열이라는 걸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수열. 수학 원을 구성하고 있는 크게 처음에 지수로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학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열이 있는데 셋 다 전혀 상관이 없으며 특히 수열은 더 상관없어요. 완전 앞에 있었던 거랑 상관없이 그냥 독립적인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에 좀 가깝기도 하고 이 수열은 호불호를 타서 좋아하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치를 떨고 싫어하게 되는 특히 여기서 어렵게 나오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어쨌든 수열은 숫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한 5개 정도를 써놨는데 숫자가 줄 서 있는 거예요. 숫자가 쭉 줄 서 있고 어떻게 쓰냐면 콤마 하고 숫자들을 써요. 이때 이 콤마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항이라고 할 건데 지금 제가 작게 A하고 숫자를 A3, A4, A5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콤마로 이루어진 이 각각의 것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할 거예요. 항 숫자들을 항이라고 하고 숫자를 이렇게 배열해요. 그리고 얘는 처음에 있는 수열 항이라는 뜻으로 A1이라고 썼는데 첫 번째 항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쓰다 말았는데 뒤로 가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서 뭐 100번째, 10,000번째 항, 100,000번째 항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수열은 당연히 규칙이 있을 건데 이 규칙에 대해서 일단 얘기해 보면 13579 이렇게 가요. 그럼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만 알면 규칙을 아는 거예요. 13579 가면 그 다음에 왠지 11이 나올 것 같은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11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11이 나온다라는 거 알면 규칙을 알았는데 이게 2씩 커진다 또는 홀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규칙이 있다. 여기는 2, 4, 8, 16, 32 그럼 그 다음에 아마 64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이니까 아마 2의 6승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6의 제곱이니까 36이 있을 거고 77777은 아무래도 7이 나올 개연성이 높아요. 77777하고 88888하고 999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개연성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고 530, 530 이런 그 다음엔 518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530 나온다고 그냥 연상을 해주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뭘로 표현할 거냐? 규칙은 오늘 내용의 주인공인 일반항으로 표현하고 일반항이 AN이에요. AN. 여기 A1, A2, A3, A4, A5 보고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니까 AN은 n번째 항을 의미해요. n번째 항. 그리고 이걸 n에 대한 식으로 써주면 끝나요. 그게 일단은 수열의 예전에는 이게 되게 목표였는데 요즘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어쨌든 수열을 AN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IQ 테스트처럼 이 수열이 AN으로 뭐를 쓰느냐는 아마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운 미적분에서 나올걸요? 미적분에서 어느 정도 나오지만 그리고 시그마 쪽에서 조금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게 이걸 AN으로 어떻게 나타내니를 머리 써서 막 이렇게 하라는 건 안 물어볼 거예요. 그냥 딸랑 두 개 등차 수열과 등비수를 알려주고 끝낼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만 배우게 돼요. 어쨌든 13579 이렇게 가면 얘의 일반항은 우리가 EN-1이라고 하는데 EN-1은 홀수로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럼 이때 얘가 일반항인 이유는 이게 지금 세 번째 항이잖아요. 하나, 둘, 셋.
제가 여기다 3을 넣으면 3 넣으면 6에서 1 빼니까 5가 돼요. 얘가 다섯 번째 항인데 제가 여기다 5랑 5를 같이 써주면 다섯 번째 항은 9가 돼요. 이렇게 모든 상황에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나도 안 빼고 예외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맞아 떨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일반항 쓰는데 그럼 맨 첫 번째 항이 안 맞는 경우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건데 그거는 일반항을 좀 다르게 쓰면 돼요. 어쨌든 요 일반항으로 쓴다. 이거는 2, 4, 8, 16 이런 애는 일반항을 뭐라고 쓸 거냐면 2의 n승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걸 지금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금방 배울 거니까. 어쨌든 이거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4승, 2의 5승이에요. 여기 다섯 번째 항이니까 제가 여기다 5 집어넣으면 32가 맞겠죠. 그럼 이렇게 쓰면 이제 여기에 천 번째 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천 번째 항을 막 머릿속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다 천 넣으면 돼요. 그래서 2의 천승이에요. 여기도 2의 1억 번째 항이 뭐냐 그러면 이걸 1, 3을 다 일일이 쓸 필요가 없죠. 홀수를 다 쓸 필요 없이 여기다가 1억을 넣으면 2억 아니죠. 1억 9,999만 9,999가 돼요. 여기도 1, 4고 이렇게 갈 때 얘는 일반항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n의 제곱이에요.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진 않아요.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런 거를 물어보진 않을 건데 이렇게 일반항을 써준다. 그러니까 일반항을 지금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규칙 때문에 그래요. 규칙. 이 수열이 무슨 규칙을 갖고 있냐 그리고 그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전부 일단 일반항을 거치면 돼요. 일반항을 거치면 된다. 7777은 n번째 항에도 아마 7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530, 530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써요. 이런 것도 보는 게 좋아서 여러분들이 쓸 일은 없어요. 530 쓰고 n이 3k-2일 때 n이 3k-1일 때 n이 3k일 때 그리고 k는 자연수까지 써줘야 돼요. 안 쓸게요 일단. 누가 만약에 이게 이 네 번째 항이 궁금해. 그럼 네 번째 항이라고 여기다 4를 쓰고 나서 여기 보는 거죠. 4라는 숫자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니까 여기에 해당해. 그러니까 5를 쓰면 돼요. 이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빼기예요. 3의 배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천 번째 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A천을 구해야 되는데 천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할 건지를 생각해보면 999가 3의 배수죠. 그러니까 999보다 하나 크니까 여기에 해당해서 천이라는 숫자가 5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A천은 5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네. 이해될까요? 이해될까요? 이런 게 수열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오늘은 딱 요 윗줄 두 개, 1번 이수열, 등차 수열과 2번 등비 수열 두 개만 할 거예요. 두 개에 관련된 공식만 익힐 거예요. 두 개만. 얘네들은 안 나오느냐? 아니요. 시그마 때 이제 이름 없는 수열도 되게 많아요. 수열 뭐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지금 5개 썼는데 시간만 주신다면 1억개도 넘게 쓸 수 있어요. 힘들겠지만. 근데 그만큼 수열은 다양하고 근데 어쨌든 수열이 우리한테 문제로 주어질 거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규칙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이 규칙이 뭐냐라고 주저주저 얘기할 필요 없이 이 수열은 일반항이 그거야 AN이 이거야 라고 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수열에 대한 모든 규칙은 끝난다. 이제 등차 수열 볼게요.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이 차이가 계속 똑같은 수열이에요. 이 차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D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공통된 차이라 그래서 공차라고 해요. 공차. 그리고 차이가 계속 똑같으니까 차이가 같은 수열 등차 수열이에요. 뭐 순서를 바꿔서 차등 수열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차이가 같은 수열, 차등 수열.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등차 수열이 이렇게 돼요. 네 번째 항을 볼게요. 여기가 좀 중요한데 네 번째 항을 보면 기준은 첫 번째 항으로 할 건데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는지를 볼 거예요. 그럼 네 번째 항, 여기 지금 네 번째 항 있죠.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해요. 그래서 3D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항상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열을 배치를 할 거예요. 13번째 항은 여기 안 보이지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항에다가 뭘 더할 거냐면 12D를 더할 거예요. 왜 12D를 더하냐면 첫 번째 항과 13번째는 그 사이에 12칸의 간격이 있을 거예요. 간격마다 똑같이 D가 있으니까 12개의 간격이니까 12D라고 써주면 돼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외워야 될 주인공이 일반항이라고 했는데 일반항을 빨간색으로 다시 쓸게요. AN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항 이제 여기다 1을 안 쓸 거예요. 1을 안 쓰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항이라고 쓸 거예요. 여기는 n-1D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외워야 될 공식이에요.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A, B, C가 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세 명이 등차 수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가운데 친구의 2배는 양쪽 2개 더한 것 같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2로 나눠주면 비슷한 게 아니라 뭐랑 똑같냐면 2분의 A 더하기 C인데 이건 뭐냐면 A와 C의 중항이에요. 중항이 아니라 뭐죠? 산술 평균. 산술 평균 똑같아요. A랑 C랑 평균 내락을 우리가 더해서 2로 나누죠. 그거랑 똑같은 값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등차 수열인 게 3, 7, 40 커졌으니까 11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 4 커지고 4 커졌죠. 그럼 요거의 2배는 14인데 얘네 둘이 더하면 14예요. 와, 신기하다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왜 원래 그러냐? 등차 수열이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가운데 친구를 A라고 하면 A-D, A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 A, B, C라고 주어졌을 때는 아니면 어떤 형태가 특이하게 주어지면 그대로 이식을 쓰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언급 안 하고 어떤 애 3명이 있어. 이 3명이 등차수열 이러 그럼 우리가 이렇게 써야 돼요. 쓸 때. 이렇게 쓰면 이걸 셋 다 더해버리면 아니면 양쪽 2개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2A가 되죠. 가운데 친구가 2배 하면 2A가 되니까 같아져요. 이건 요 유형대로 있다가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많이 이걸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못 써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지만 쓰게 됐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등차 수열이에요. A3과 A5 돼서 10이다 그러면 A4가 5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A4가 5다. 왜냐? A3과 A5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네 번째 항이 있겠죠. 그럼 그 친구는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A4 2배가 A3과 A5와 합과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2배 A4가 돼요. 그럼 걔가 10이니까 2로 나눠져서 A4는 5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하나 더. A4랑 A10이 있는데 A4랑 A10은 꽤 떨어져 있지만 4랑 10을 더하면 14잖아요. 14는 짝수예요. 그럼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반으로 나누면 A7이 돼요. 이게 얘네들의 등차 중항. 이거의 2배가 10이 돼서 우리가 A7을 5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도 등차 수열이 되느냐? 당연히 등차 수열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얘랑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지만 가운데 있는 친구들 얘랑 얘 3명만 볼게요. 그럼 여기서 얼마까지 가냐면 2D고 여기도 얘까지 2D만큼 가니까 이 세모들도 등차 수열 안에서도 우리가 유닛을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등차 수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간격만 똑같이 유지시켜주면 등차 수열이 만들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1부터 100까지 쭉 숫자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2 뽑고 짝수만 4 뽑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그것도 새로운 등차 수열이 또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어쨌든 A4와 A7과 A11은 A10은 등차 수열이에요. 이게 3칸 차이고 이게 3칸 차이니까 이게 3D고 3D니까 어쨌든 차이가 똑같다 그럼 얘네 3명은 어쨌든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얘 2배는 얘네들 더한 것 같으니까 이 문제에서 얘네들 더한 걸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2H7로 바꿔서 약분해서 H는 5다 이렇게 써주면 좀 더 좋다. 이것도 볼게요. A3, A5, A7도 딱 두 칸씩 떨어졌으니까 이들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 이 친구 둘이 더하면 뭐냐면 얘 2배거든요. 근데 얘까지 더있으니까 얘 3배라고 써주면 돼요. 3A5는 15. 그래서 A5는 5가 될 수 있어요. 얘랑 더하면 2A5고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등차 중앙이에요. 거기다가 A5를 더하면 A5가 하나 있고요. A5가 2개 있으니까 더해서 3개가 돼요. 그래서 15가 된다. 이해되나요? 만약에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A7이에요. 자, 얘가 예를 들면 35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얘랑 더하면 얘 2배예요. 얘랑 더하면 얘 2배예요. 얘는 얘예요. 그럼 A5가 지금 몇 개냐면 하나, 2개, 2개니까 총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5는 7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고 본인이 자연스럽게 생각나야 돼. 생각이 영원히 안 나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등차수열학 공식을 써도 좋고 뭘 써도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중요한 거 할 건데 합이에요.
합 여기 볼게요. 합 공식은 정말 많이 쓰이는데 어디서도 많이 쓰일 거냐면 나중에 시그마 가더라도 시그마 공식으로 할 수 있지만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써주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자, SN이라고 쓸 건데 이제 앞으로 SN을 보면 SN이 뜻이 뭐냐?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싹 더하는 거예요. SN. S8이 뭐냐? 그럼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S10억 7천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어디까지 가냐면 1001억 얼마로 했죠? 까먹었어요. 10억 7천? 10억 7천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게 S예요. 그럼 S가 지금 약간 잠이 들게 가지고 몽롱해요. 지금 근데 다들 좀 비슷한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오늘 왠지 모르겠지만 이찬 씨 컨디션이 좀 좋아 보여요. 우리보다. 잤어요 계속. 그런가? 오늘 주무셨나? 아니 아까 점심 때는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근데 평균치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좋습니다. 상태가 좋고 저희가 상태가 안 좋은데 평균치가 맞춰졌어요. 네, 잘 뭔가 네,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뭘 까먹으면 얘기해 주시고. 네,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네, 그렇게 그런 거 좋아요. 자,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에요. A 플러스 D. 이게 세 번째 항이라는 뜻이에요. A 플러스 ED. 이게 n번째 항이에요. 이게 n번째 항. 우리가 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해요. 지금 좀 소외됐는데 얘가 소외됐는데 등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일반항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항을 어떻게 쓰는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문자로 나올 때는 이렇게 쓸 건데 숫자로 주어질 때는 이렇게 잘 안 써요. 그리고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문제 어차피 풀면서 계속 얘기할 거니까. 자,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인데 이 SN을 한번 거꾸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n번째 항을 조금 비좁지만 무리해서 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n-ED 이게 끝에서 두 번째 항이겠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역순으로 써서 마지막에 여기에 A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순서를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점점점에 노가 있고 얘가 여기 있고 얘가 그 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네, 얘랑 똑같은 거니까 ESN이 되고 우리가 똑같은 거 두 개 더하는 그냥 순서만 바꿨을 뿐 똑같은 걸 더하니까 당연히 두 배가 되겠죠. 그리고 얘랑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A 플러스 n-1t인데 놀랍게도 얘랑 더해도 2A n-1t가 돼요. 얘랑 더해도 안 썼지만 2A 플러스 n-d가 되고 마지막 이 친구랑 이 친구 더하면 당연히 2A 더하기 n-1t가 돼요. 그러니까 전원 다 2A n-1t가 되니까 이게 근데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해서 n개겠죠. 우리가 n개를 더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게 n개가 더해지니까 곱하기로 여기다 n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워야 될 공식 SN은 2분의 2만 1로 넘기고 n 첫째 항 2배 n-1t예요. 이 공식이 중괄호도 써야 되고 조금 복잡하고 막 정이 안 가더라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 무조건 와요. 이런 걸 회피하면 안 돼요. 연습할 때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센스 있게 멋있게 푸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등차 수열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4, A5, A6, A7 이 정도 써볼게요. 얘랑 더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 중앙에서 얼마가 되냐면 A4가 돼요. 얘랑 더해도 등차 중앙 A4가 돼요. 어떻게 A4라고 알고 있냐면 2랑 6을 더하면 8이잖아요. 반으로 쪼개면 4죠. 그러니까 A4랑 똑같아요. 얘랑 더해도 A4예요. 이건 계속 똑같은 거예요. 양쪽을 더하면 똑같아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사인 곡선에서 여기가 0이고 여기 파이예요. 사인 곡선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잘라볼게요. 여기가 y는 k, y는 l, y는 뭐 n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 숫자들 있잖아요. 이 숫자랑 더하면 얼마죠? 네, 얘랑 더하면 파이죠. 얘랑 더하면 얘랑 더하면 얘랑 더하면 응? 이거 왜? 이거 왜요? 이것도 파이죠? 저 지금 이렇게 계산이에요? 똑바로 네. 네. 파이죠? 네. 근데 또 약간 기울어진 직선을 그리니까. 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건 컨디션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끝에 있는 두 개도 파이죠. 이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가운데 대칭해서 똑같이 등간격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면 계속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랑 얘랑 합과 얘랑 얘랑 합과 얘랑 얘랑 합이 똑같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봐주세요. 얘랑 더하면 얼마겠죠? 근데 그걸 얘랑 더해도 값이 똑같아요. 그거를 얘랑 더해도 값이 똑같아요. 이들의 합도 계속 똑같아요. 등차수열의 특징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아마 어려운 문제, 지금은 아마 거의 보니까 안 나왔는데 난이도를 아주 높여서 안 뽑다 보니까 기본적인 건 나왔는데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더한 것과 이렇게 더한 것과 이렇게 더한 것이니까 이렇게 더한 것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값이 다 똑같으니까 이런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따 문제 보면서 할 얘기라. 그리고 또 다른 되게 중요한 공식인데 SN이 또 다르게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걸 그냥 마지막 항을 이렇게 복잡하게 안 쓰고 만약에 숫자가 있다면 A 더하기 보통 이걸 L이라고 하거든요. L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이건 언제 쓰냐면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게 등차수열인데 첫 번째고 이게 마지막인 걸 알아. 그게 몇 개인지 알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더한 다음에 몇 개인지만 써주면 돼요. 이게 등차수열의 공식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둘 다 중요해요. 얘가 더 쉽다 보니까 얘를 조금 등한시하거나 별로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예요. 아마 문제 풀다 보면 되는 대로 풀어야 되는데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얘로는 안 풀리는데 얘로만 풀리는 문제도 있고 얘로 안 풀리는데 얘로 푸는 문제는 없어요. 사실 이건 무조건 되는데 얘가 안 풀리고 얘로만 해야지만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익숙해져야 된다. 그게 뭐냐는 의미가 없고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등차수열이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로 얘기할 거예요. 등비수열 똑같아요. A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이렇게 쭉 가는데 그냥 R이 곱해지는 거예요. R이 곱해진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어떤 비율이 곱해진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비율. 참고로 등차수열에서 공차가 음수일 수 있어요. 공차가 음수면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점점 작아지겠죠.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더했지만 말은 더한다고 했지만 음수를 더해버리면 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숫자를 곱하는데 어떤 숫자를 곱했을 때 이것이 절대값이 커질 수도 있지만 계속 커지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2를 곱하면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2배가 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곱하는 게 2분의 1이다 그러면 절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절반이 되고 그 다음에 절반이 돼서 나중에는 정말 없어지게 보이죠. 발음도 안 되네요. 어쨌든 곱해지는 공비가 뭐냐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공통된 비율, 곱해지는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공비라고 할 거고 그리고 비율이 같은 수열이라고 해서 공비가 아니라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이것도 비등수열이라고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등비수열이라고 만들었어요. 곱해지는 비율이 같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좀 이따 종합적으로 한번 할게요. 아까 하던 식대로 네 번째 항, 여기는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비를 몇 번 곱하냐라고 하면 공비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요. 왜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똑같은 게 곱해지는 게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공비가 세 번 곱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 칸이니까. 13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비가 몇 번 곱해지냐 그러면 12번이 곱해질 거예요. 왜 첫 번째가 13번째는 12칸이 있는데 한 칸 갈 때마다 공비가 R이 한 번 턱 곱하니까 누적치대가 12개가 턱 붙어 있어요. 누적된 거죠. 그러면 n번째 항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빨간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n번째 항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비를 n-1번 곱하면 돼요. 첫 번째 항은 이제 1을 상략하면 일반적으로 a를 첫 번째 항으로 쓰고 공비가 n-1번 곱해졌다. 이게 또다시 여기서도 외워야 될 중요한 공식. 근데 보통 이거는 뭐 헷갈릴 일이 잘 없더라고요. 여기가 n-1 승만 조금만 적응하면 ABC가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비율이 곱하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친구 제곱하면 양쪽 두 개 곱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예를 들어 AR 제곱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너무 노골적으로 등비수열로 만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여기 뭐가 곱해졌죠? R이 곱해졌죠? 그 다음에 여기 R이 차수가 올라왔으니까 여기도 R이 곱해졌어요. 이 세 명은 등비수열이에요. 자, 가운데 친구 제곱할게요. 제곱하면 A제곱과 R제곱이 되고 얘네들이 곱하면 A제곱과 R제곱이 돼요. 똑같네요. 그래서 등비중앙이다. 게다가 이제 얘네들이 양수라면 만약에 양수라면 전원도 양수라면 루트 씌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뭐냐면 뭐랑 관련이 있어 볼까요? 살짝 지워졌지만 얘랑 페어링해서 제가 산술평균이면 얘가 기하평균이에요. 양수라면이라고 했어요. 양수라면 기하평균이라는 것도 알아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자
자, 볼게요. 요거 이렇게 나왔다. 그럼 뭐라고 바꿀 수 있죠? A7의 제곱이 16이다. 6, 7, 8 해서 6하고 8 사이에 7이 있잖아요. 이 등비 중앙이 되는 거예요. 등비 중앙. 걔는 얘네들을 곱했으니까 거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7은 뿔마 4 이렇게 주면 돼요. 참고로 그냥 4는 절대 아니에요. 마이너스 4에도 상관없어요. 왜? 마이너스 4면 예를 들어 여기가 뭐 예를 들어 3이다. 이거 3 너무 좀 과한데? 1이다. 여기는 16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곱하기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곱해지고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다시 16으로 돼요. 마이너스 값이 곱해지면 부호가 왔다 갔다 거릴 뿐 문제는 안 돼요. A7은 16이다. 이거 볼게요. A3과 A7과 가운데 A5가 있죠. 가운데. 위치상 가운데가 아니라 3하고 7을 더하면 10이에요. 절반으로 쪼개면 5가 되니까 위치상 얘가 가운데예요. 그러면 이것도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인데 쪼르륵 등비수열이 있을 때 거기서 내가 뜸은 뽑아가지고 수열을 다시 재배합해도 공비가 좀 커지는 등비수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랑 곱하면 뭐냐면 가운데 거의 제곱인데 가운데 거까지 있으니까 결국 A5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5는 5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연습할 거예요. 자, 마지막 SN 볼게요. SN은 어떤 수열에도 SN은 똑같은 뜻을 갖는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예요. 아까 등차에서는 쭉 한 번 쓰고 거꾸로 한 번 써서 더하면 계속 똑같더라. n번이 똑같이 더해졌으니까 n이 곱해지고 2로 나눠서 공식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마지막 항 더하고 개수만 곱해주고 2로 나눠주면 SN이 되는데 등비수열은 좀 다른데 이 내용은 좀 중요해서 SN에다가 우리가 R을 곱할 거예요. 여기다 R을 곱해서 여기다 쓰면 AR이 되고 약간 일부러 비껴 쓴 거예요. 여기다가 R을 곱하면 AR 제곱이 돼요. 여기다 쓰면 다 함께 되고 AR n-1 있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R을 곱해주면 AR의 n승이 돼요. 일부러 왜 비껴 썼냐면 빼면 1-R에 1이 생략돼 있으니까 SN이 되고 여기는 이게 다 지워져요. 그 요거랑 요거 딸랑 두 개 남아서 여기에서 이걸 뺀 거를 쓰면 돼요. 그래서 A의 1-R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외워야 될 공식인데 SN은 1-1을 밑으로 내려가서 1-R의 첫째 항 1-공비가 되고 반대로 만약에 내가 위로 빼버렸다면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R 빼기 1이 될 거거든요. 위로 뺐으면. 그 지워지는 건 똑같고 여기서 이걸 빼니까 여기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위치만 서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나눠주면 SN은 R-1의 첫째 항 R의 n-1승 이렇게 바뀌어요. 이 공식도 외워줘야 돼요. 당연히 바삭바삭하게 외워줘야 돼요. 시그마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 시그마 할 때 이거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이거는 맨 마지막 챕터에서 할 거랑 비슷한데 비슷한 게 많이 나와서 그리고 초반 문제 많아서 볼게요. 자 봐주세요. 중요합니다. 등차 등비수열이 있는데 두 개 배웠잖아요. 등차 수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될 연산은 빼기예요. 빼기. A7에서 A4를 뺀다. 그럼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느냐? A7에서 A4를 빼면은 3D가 돼요. 왜냐면 한 칸당 하나당 이렇게 할게요. A5에서 A4를 빼면 이게 이제 A4가 여기 있고 그 다음 항이 A5인데 이렇게 더해져서 5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A5라는 친구는 A4에다가 5를 더한 거예요. 얘가 넘어가면 A5 빼기 A4가 5가 돼요. 즉 한 칸이 떨어지면 이게 공비가 나오거든요. 공비가 아니라 공차죠. 공차. 근데 만약에 여기가 4가 아니라 방금 다시 7을 갖고 오면 3칸 떨어진 거거든요. 3칸의 차이는 3D가 될 거예요. 이런 계산이 정말 많이 나오는 계산이다. 를 알아줘야 돼요. 모르겠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H7을 뭐라고 쓸 거냐면 A 더하기 6D A4를 A 더하기 3D 이렇게 쓰면 되죠. 실제로 빼면 A랑 A는 지워지고 6D에서 3D를 빼니까 당연히 3D가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될까요? 네. 마지막 등비수열도 여기서는 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빼기 여기는 나누기를 많이 할 거예요. 나누기 등비수열은 그래서 A 7승 나누기 A 5승이 뭐냐 그러면 두 개 차이 나니까 R제곱이라고 써주면 돼요. 왜 R제곱이냐? A 7승은 이렇게 쓸 수 있죠. A의 R의 6승 A 5승은 A의 R의 4승이 돼요. 약분하고 6하고 4니까 약분 다 하고도 R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차이의 개수만큼 이제 공비가 곱해진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해될까요?
싹 지울 테니까 이제 좀 아는 내용이어서 지루하신 분들이 많았던데 1번 해볼게요. 1번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이거 다 지워야 돼? 어우.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푸신 거랑 좀 비교를 초반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2를 뭐라고 쓸 거냐면 A 더하기 D. A3는 A 더하기 2D. 그래서 전부 A랑 D에 대한 식으로 말할 거예요. 그래서 A는 첫 번째 I고 D는 공차예요. 2. A1은 그냥 A라고 쓸게요. 플러스 12.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2A 더하기 3D고 정리만 해줬고 이건 전개하면 2A 더하기 24가 돼요. 2A랑 2A가 없어지면서 3D가 24가 되고 D는 8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더 익숙해져서 멋대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하지만 일단 기본은 이렇게 푸는 걸로. 3번 해볼게요. 3번. 제가 등차는 생략할게요. 한동안 등차만 나와서. 푸신 분들은 옆에 거 밑에 거 막 푸셔도 돼요. 이게 다들 오래 걸리네요. 많이 써보시면 있나? 좀 어렵나요 이거? 다들 좀 오래 걸리는 편이? 자, 한번 해볼게요. 푸신 거랑 좀 비교해 주세요. 일단 여기는 A는 2배 A 더하기 4D. 자, 이거 펼쳐서 해도 되지만 이게 등차 중앙 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8과 11을 더하면 20이니까 절반 쪽이면 A10이에요. 그래서 얘는 2배 A1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10은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럼 A10을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A 플러스 9D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를 정리하면 A는 2A 더하기 8D고, 자, A가 넘어가면 A 플러스 8D가 A 플러스 8D가 얼마가 되냐면 빵이 돼요. 그래서 그대로 빼버리면 A랑 A랑 지워지고 D는 마3이 돼요.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아무 데 하나 집어넣으면 되죠. 예를 들어 여기다가 바로 넣어볼게요. D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3, 8에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24가 넘어가면 첫 번째 항은 24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죠. 첫 번째 항은 방금 구했고 24, 공차는 마이너스 3. 그럼 더하면 21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뭔가 막혔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풀이하는 방식을 천천히, 지금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 상황 자체가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맘대로 쭉쭉쭉쭉 풀면서 연습이 돼줄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진짜 어려운 것도 풀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6번 해볼게요. 6번. 아, 6번은 너무 쉽나요? 네. 6번 한번 해볼게요. 쉬는 시간이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6번에서 쉬면 어떻게 해? 자, 한번 봐볼게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A2가 여기다는 A 더하기 D가 여기다. 이거는 바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A5는 18? 2로 어차피 2배가 되니까 이게 등차 중앙이잖아요. 아직 이제 2배 하면 2로 그냥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A5가 18이니까 이거를 A 더하기 4D는 1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위로 빼버릴게요. A랑 L랑 지워지고 4D에서 D 빼니까 3D는 18에서 6 빼니까 12가 돼서 공차는 4가 되었어요. 공차가 4니까 여기다가 4라고 써버리면 A가 2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2가 되고 공차는 4가 되었어요. 지금 계속 이거를 이제 자, 10번째 항 그럼 뭐가 되냐면 첫 번째 항 더하기 9D죠. 첫 번째 항이 2니까 2 써주고 D가 4니까 4하고 36 그래서 38이 되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일반항을 지금 한 번도 안 구했네요. 안 구해도 되죠. 이렇게 A10은 A 더하기 9D라고 쓰면 되니까. 근데 일반항을 구해볼게요. 일반항. 자, 지금 저기 요 문제 일반항 구해볼게요. 모르네요, 이거는. 자, 이거는 첫 번째 항이 24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때 일반항은 우리가 외운 공식은 첫 번째 항 24 더하기 n-1D인데 D가 마이너스 3에서 여기다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이니까 27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기보다는 등차수열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등차수열 앞에 여기 최종적으로 n 앞에 붙어있는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 이 친구는 무조건 공차예요.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는 순간 마이너스 3을 먼저 쓰고 여기 숫자를 배열해 주면 돼요. 여기 숫자는 어떻게 배열하느냐? 1 넣었을 때 얼마가 되냐면 1 넣었을 때 24가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 항이 24니까 1 넣어서 여기가 24 되고 싶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27이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공차가 맨 앞에 붙는 1차식이라는 게 중요해요. 1차식. 미적분에서 그게 되게 중요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지만 등차수는 기본적으로 1차식이에요. 1차식. 그럼 이 1차식 앞에 있는 개수가 뭐냐? 얘가 공차예요. D예요. 무조건. 여기서도 첫 번째 항이 2가 나오고 공차가 4 나왔으면 일반항을 구해보라 라고 하면 공차를 찾아보면서 빨리 4n부터 쓴 다음 1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가 나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항이거든요. 1 넣어서 2가 나오려면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A10을 구해보면 여기다 10 넣으면 40에서 2 빼니까 38 이렇게 구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항을 하도 안 구해서 한번 구해봤어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해될까요? 8번은 암산으로 하면 A7 빼기 A2는 5D니까 5, 3, 15가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암산해도 되나요?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느슨해진 마음을, 긴장감을 줄 이제 문제다운 문제예요. 10번 해볼게요. 진정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는 건가요? 웃는 건가요? 구분해 주세요, 좀. 오, 무서워. 오, 왜 그래요? 오, 무서워. 오, 재밌다니. 헬인가? 재밌는 애가 헬이었나? 맞아요. 꽤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설명도 같이 좀 들어봐 주세요. 그냥 쭉 11번 해요? 그건 모르겠네요. 어차피 숙제니까
자, 한번 봐볼게요. 이게 처음에가 좀 중요해서 요거가 동의되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NC랑 찬씨랑 한번 봐주세요. 이거가 좀 중요해서 이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A6 더하기 A8이 0이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쓰면 제일 좋겠어요. H는 0이다. 요거 이해될까요? 요거 이해되나요?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왜 그러냐면 얘랑 더한 게 요 가운데 있는 H7이 등차 중앙이 되니까 2배에서 0인데 어차피 2배에서 0이라는 건 H7이 0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가 되면 제일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보이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물론 쭉 나열해도 좋아요. 똑같지만. 그 다음에 A7이 0이니까 여기 A7이죠? 얘가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A6의 절대값이 3이란 얘기인데, 그럼 A6의 절대값이 3이란 얘기는 A6이 뿔마 3이거든요.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이거나. 왜 이렇게 무섭게. 네. 도깨비 눈을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쉬는 시간 안 주면 화낼 것 같은. 자, 이렇게 되죠? 여기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제부터. 조금 원시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쓰는 게 어떤지 봐주세요. 6이 있고 7이 있잖아요. 6번째 항이 있고 7번째 항이 있는데 얘가 지금 0이에요. 얘가 3이냐 마이너스 3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공차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수란 얘기는 얘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니까 얘는 H7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줘야 돼요. 뿔마 3 중에서 마이너스 3이 돼야겠다. 이해될까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뭐 구하라냐면 A2 구하라고 그러죠. 봐주세요. 이런 것도 보셔야,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미리 얘기했어요. 좋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생기면 이 상태에서 좀 진짜 어처구니 없지만 A5, A4, A3, A까지 거꾸로 갈 수 있어요. 3만큼 더 빠지면 마이너스 6, 3만큼 더 빠지면 마이너스 9, 3만큼 더 빠지면 마이너스 12, 3만큼 더 빠지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그냥 나열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배척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하진 않겠지만 실제로 이들끼리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꽤 어려운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아마 뒤쪽에서 시그마랑 섞여서 나올 거예요. 아니면 귀납적 정이랑 섞여서. 물론 이제 이렇게 안 하고 다시 공차가 음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까지는 알아야 되고요. 그럼 이제 A7이 0이고 A6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A7에서 A6을 빼면 이게 공차가 되잖아요. A7이 지금 0이고 A6이 마이너스 3이니까 공차가 3이 되죠. 그러면 7번째 항이 A 더하기 6D인데 0인데 공차가 3이니까 3, 6, 18. 그래서 18, A랑 18이랑 더해서 0 되니까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8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에요. 아니, 공차는 3이죠. 그러면 일반항을 쓸 수 있죠. 공차가 3이니까 3n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8 되려면 마이너스 20, 21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항 구하라니까 2 넣어서 6을 빼면 마이너스 15가 돼요. 마이너스 15를 쓰고 싶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옆에 11번 역시 중요합니다. 11번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중요한데 이걸 넘기면 A3 절대값이 A4가 되거든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A랑 B가 절대값이 같다면 무조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A는 B, A는 마이너스 B. A는 마이너스 B는 A 더하기 B는 0이라고 바꿔 쓰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죠. 넘기면 0이니까.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 A가 D랑 같거나 A랑 마이너스 D거나. 마이너스 여기다 쓰면 안 돼요? 그게 그거죠 뭐. 이걸 여기다 쓰나 이걸 쓰나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절대값 A랑 그냥 B랑 같다. 이것도 똑같아요. A랑 D가 원래 같거나 아니면 A랑 B가 마이너스 D거나. 이때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B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얘가 절대값의 결과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라는 거 아니면 0이어도 상관없지만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 말고는 똑같아요. 볼게요.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3이랑 A4가 같거나 또는 A3하고 A4하고 더하면 0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A3하고 A4가 같을 수는 없겠죠. 왜? 공차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둘이 같으면 공차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A 더하기 2D 더하기 A 더하기 3D가 0이 되고 그러면 2A 더하기 5D가 0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5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5를 배치하면 곱하면 마이너스 30이 되죠. 그래서 5D가 0이므로 공차는 6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5고 공차가 6이 나왔으니까 일반항을 써보면 6 바로 쓰고 6n 쓰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5 더하기 마이너스 21 하고 7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A7 76에 40에서 21 빼면 21이 되겠어요. 또는 A7이 그냥 A 더하기 6D잖아요. 그럼 A가 방금 구했던 마이너스 15고 D가 여기 66에 36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산해도 21 상관없어요. 뭘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등차 중앙 얘기를 할 건데요. 15번 해볼게요. 15번.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들 3개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하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가운데 거 2배는 양쪽 2개 더한 것과 같다. 이게 등차 중앙 식이에요. 가운데 거 2배는 양쪽 2개 더한 것과 같다. 그럼 이제 2하고 F를 써볼게요. 여기다 직접 넣어보면 로그 3t 플러스 3이 되고 F3은 로그 3 F12는 로그 12 이렇게 돼요. 이제 이 2를 위로 말아 올리면 로그 3의 t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여기 3과 12가 곱해져서 로그 36이 돼요. 자, 이제 양쪽이 로그 똑같죠? 그럼 진수끼리 똑같다고 하면 되죠? 얘랑 얘랑 똑같다. 근데 이 제곱해서 36이 됐으니까 3t 플러스 3이 뿔마 6이겠는데 6이겠죠 당연히.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지수 형태는. 그러니까 3t가 3이 돼서 t는 1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16번은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16번 보면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 더해서 15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39인데 여기 중요. 세 개가 연달아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이쪽도 세 개고 여기도 세 개잖아요. 이렇게 쌍을 맞춰오면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빼버리면 돼요. 이 위로 빼버릴게요. 그러니까 39에서 15를 빼면 39에서 15를 빼면 잘 보면 얘랑 몇 개 차이 나냐면 여기서 2D가 나올 거고 네 번째랑 두 번째 여기도 똑같이 2D가 나올 거고 다섯 번째 세 번째 여기서 빼도 2D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6D가 이렇게 쥐어 짜져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계산하면 24인가요? 24가 6D니까 공차는 4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배운 대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요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게 3배니까 A2가 3배가 15니까 3이구나. 아니 5구나. 여기도 3개니까 A4의 3배가 39니까 13이구나 해서 여기서 이거 빼면 13에서 5 빼면 6이죠. 아니 8이죠. 8이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빼니까 2D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개수가 위에 3개 밑에 3개 맞춰졌다는 건 그대로 빼버리면 균질하게 똑같은 D만큼 빠지게 돼요. 나중에 등비 수열에서도 똑같이 나올 거라서. 자, 17번 봅시다. 이것도 뭔가 숨겨진 거 있어요? 아니요. 숨겨진 거는 없습니다. 근데 되게 수열을 푸는 방법이 진짜 그럼요. 계속 다양해져요. 자,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5개를 더하라고 하는데 너무 순차적으로 있으니까 이게 결국 얘네들이 더하면 등차중과 이거의 2배, 얘네들이 더해도 이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2배 A6과 2배 A6이 두 쌍이 나왔고 가운데 A6도 본인 등판 A6 해서 결국 5개 A6이 생기죠. 이게 55다. 그래서 A6은 11이 돼요. 물론 이렇게 하기 싫으면 이거를 그냥 다 전부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A 더하기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A랑 D 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진짜로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만 이게 연달아 있을 때는 홀수에 있다 그러면 가운데 친구한테 이렇게 몰빵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아니면 이제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을 공식을 쓸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버거워요. 지금 여기서 등차수열 공식 쓰는 거.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11이니까 이게 첫 번째 항이니까 이게 여섯 번째 항이니까 이거를 A 플러스 5D 해서 해도 돼요. 11이고 그럼 A가 1이니까 공차가 2구나. 그럼 열 번째 항은 A 더하기 10D니까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니까 더하면 21이구나.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혹시나 보이면 첫 번째 항이 1인데 여섯 번째 항이 11인데 11번째 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한 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하고 11번째 항도 보니까 등차 중항이에요. 이것도 5칸 1하고 10이라고 더하면 10이니까 반으로 찍으면 이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11이 나왔으니까 얘가 1이에요. 그럼 그냥 10 커졌으니까 10 커지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걸 모르면 얘랑 더한 게 1 더하기 A11이 얘 2배다 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해서 보면 느껴지겠지만 굳이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보이면 이렇게 등차 중앙은 시시때때로 보일 때마다 써주면 좋겠다. 어쩔 때 계산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해될까요? 네. 21번 보면 21번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S19 하래요. 자, 공식이에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공식. 자, S10이에요. 2분의 10개. 첫째 항 2배. 2는 4. 플러스 n-1d. n-2가 n이니까 9d. 9 곱하기 4. 그래서 4, 2, 2. 이렇게 왜 했을까요? 20 더하기 10이니까 200. 200 곱하기였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 써서 익히면 돼요. 숙제하면서 여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극악의 난이도 친구가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24번 해볼게요. 24번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여기를 해석했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중요해요. 이건 다르게 쓰면 S7과 S4가 같다기도 해요. 똑같은 말인데 일단 제가 S7을 쭉 썼거든요. 첫 번째부터 읽었기도 하고 S4인데 뺐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똑같아요. 이것만 남아요. 얘가 0이라는 얘기예요. S7에서 S4를 빼면 첫 번째 항부터 1번째까지 더한 다음에 잠깐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좀 빠져줄래? 남는 게 뭐냐면 네 번째 항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0이다. 이해될까요? 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랑 H랑 같대요. 야, 얘랑 얘랑 같다고? 여기랑 여기는 원래 같고 얘는 뭐야? 0이겠죠? 같으려면. 얘네들이 더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등차 수열이니까 이걸 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배 A6이 0이다. 그러니까 A6이 0이라는 얘기로 조금 바로 가주면 문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이해될까요? 3개가 이렇게 써있으면 얘네 둘이가 2배 이거니까 얘까지 해서 3배. 그 다음에 S6은 공식으로 쓸게요.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셔도 돼요. 첫째 항 2배 n-1d. 이게 30이에요. 그러면 2로 약분하면 3이고 3까지 약분하면 10이에요. 그래서 2a 더하기 5d는 10이에요. 자, a6도 0이니까 써볼게요. 그럼 a 더하기 몇 d죠? 5d가 0이에요. 그대로 빼버리면 5d가 날아가니까 a는 10이구나. 그럼 a가 10이면 d는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공차니까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2였으니까 계산하면 8이 되겠어요.
엄청 계산적으로 복잡한 게 있어서 어려운 거 하나, 계산 복잡한 거 하나, 그냥 어려운 거 하나, 두 개만 하고 잠깐 쉴게요. 두 개 할 수 있을까? 자, 그냥 어려운 것만 해볼게요. 계산 복잡한 건 잠깐 빼고 27번 하나 하고 네, 쉽게 27번. 이 그나마 좀 어려운 형태로 나왔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조금 어려워요. 완전히 익숙한 상태에서 풀 수 있어서 사실 지금 못 풀어도 괜찮아요. 27번. 풀면 하지만 풀면 훌륭하다. 못 풀었다고 뭐 크게 속상할 필요 없어요. 27번 풀어봅시다. 조금 더 익숙해지는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모를 내용은 없기 때문에
자, 이거 하고 실 건데 이게 얼마나 찾기 어려운 건지 한번 봐주세요. 이 정도 시간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걸 집중할, 이 쉬운 시간이니까 마지막 집중해 주세요. 어려운 거예요, 되게. 뭐가 어렵냐면 일단 K를 구하는 거예요. K를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정한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고 일단 A3이 40이야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고 얘는 딱 등차 중앙이 A, K-2죠. K-1과 K-3 사이에는 K-2가 있으니까 이거 반으로 쪼개서 마이너스 10이라고 쓸 수 있어요. 얘를 우리가 역시 A 더하기로 바꿔주면 K-3D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될까요? 공식에 조금 우리가 모르겠으면 기대에 가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SK는 식으로 쓰면 2분의 K개, 첫 번째 항 2배, 그 다음에 요 K-1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냥 공식을 쓴 거예요, 공식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익숙해져야 이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K로 나왔다 보니까 이거를 공식을 쓸 수 있냐 없냐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혹시 뭐 보이면 얘기해 줘도 돼요, 이제. 이게 안 보이면 풀 수가 없는데 얘랑 얘랑 더하면 이거랑 똑같아요. 2a k-1t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이게 원래 sk가 뭐냐면 2분의 k 첫 번째 항과 k 번째 항을 더하는 거예요. 처음 거랑 맨 마지막 거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항 거 맨 마지막 거 더하는 건 등차수를 원래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이 있고 k-세 번째 항 ak 이 번째 항 k-1 번째 항 k 번째 항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랑 얘랑 더한 거를 제가 여기다 쓰고 싶은데 근데 그거는 얘랑 얘랑 더한 거랑 똑같고 마지막 얘랑 얘랑 더한 거 똑같아요. A3과 AK-1을 더한 것도 값이 똑같아요.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그냥 설계해서 낸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주면 시원하게 딱 우리가 공식 쓰면 되는데 여기도 두 칸 땡겨서 힌트 일부러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더해봤자 더하면 요거랑 똑같다. 즉 요 값과 요 값을 더하면 20 얼마죠? 30인가요? 30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30인 거예요. 그래서 2분의 k 32 k 제곱 약분되면 15. 그러니까 15k가 k 제곱이니까 k가 15가 되겠네요. 이런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몇 번 더 보게 될 건데 앞으로도 등차수를 공식이 이렇게 더하기로 이루어지고 등차수들이 k번째 첫 번째와 k번째 항이 아니라 두 칸 여기서 두 칸 오면 합을 더해도 계속 똑같다. 이게 좀 찾기 어려워서 일부러 이거를 뺐고 그다음에 계산 복잡한 건 하다가 막히면 질문하러 와주셔야 돼요. 숙제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일단 우리는 정각까지 쉴게요. 녹화를 제가 줄여서 한번